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그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하고 대학 무상교육 이런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고 그래서 대학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거나 또 제가 속한 대학에 경제적 재정난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객관적이고 또 우리나라를 좀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그런 오해는 전혀 하지 마시고요. 제가 86년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때 24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석사를 다녔습니다. 26가지 미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또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같이. 그래서 미국 대학에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도서관, 쾌적한 도서관, 그리고 실험 장비들, 그리고 정말 풍부한 재원들, 그리고 뷔페식으로 나오는 기숙사,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잘 아시죠? 과학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거 곳곳에 있는 도서관 시설,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대학의 실험실, 그러한 곳에 정말 풍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엔 이런 대학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크구나. 그런 것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결국 많은 부분 좀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질과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 중, 등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학 교육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야 하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대학 교육은 점점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질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 재정에 관련돼서요, 우리나라는 이게 초중고등학교는 좀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 해서 국가지원금이 내 국세의 20.27% 교부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초중고등학교는 그것이 재원이 마련돼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 수는 점점 주는데 국가의 경제 규모는 점점 예산 규모는 커지고 또 세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정말 넘쳐납니다. 특히 좌파 교육감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세뇌화 교육이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돈으로 쓰여지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반면에요,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이렇게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되기가 수익자 부담 원칙, 그러니까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4%만 대학을 가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15%만 대학을 가던 시절이 있고, 많은 나라에서 4에서 15% 정도가 대학을 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률이 80%가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을 가죠. 반면에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부모한테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대학에 압력을 하는, 그래서 상당 부분 대학에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아주 소폭으로 올리다가 2012년도 대선서부터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경쟁이 돼서 대선 공약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소득 연계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부터 주자 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대학 반값 등록금 그런 공약을 했었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차례차례 집권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소득 연계형으로 이렇게 국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그렇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폭이 더 확대돼서 중산층까지 이제 반값 등록금 혜택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근본적인 이제 세원 마련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학금 등록금을 무조건 억제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대학 재정난으로 이어졌고요. 많은 부실 대학이 생기게 된 거죠. 투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장기간 당장 그 소기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교육은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질적 하락이 굉장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학생을 유치하게 되죠. 근데 많은 유학생들 중에 어느 나라 유학생이 가장 많이 올까요? 그것이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다른 시간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의 공산당들은 그 샤프파워나 여러 가지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종중 인사를 양성하거나 상당 부분 세계 공산화 전략을 활용을 하죠. 중국 유학생들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종종 친중화되는 그러한 어떤 그 위치에 놓여 있고 그런데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그러한 에이전트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중국 공산당의 폐악을 알면서도 그 부분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운이 좋은 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 교수라서 여기를 고등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장래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또 수업도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잘 못하고 수업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데려다 놓은 거니 일반 자국민들의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상당히 손해를 보는 이렇게 수업의 질이 하락이 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육을 완전히 무상교육으로 하자 이러는 사람들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 등록률이 지금 현재 80%나 육박하는 상황이 몇십 년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도 초중등고등학교 같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을 해서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도 정말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고로다가 지원이 되고 또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은 대학 서열화가 상당히 좀 완화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죠. 그리고 많은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등 16개 국가들은 이제 무상교육, 이제 무상교육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개방대학 형태로 원하는 사람들 상당 부분 대학을 오게 하고 대학 서열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프랑스 같은 경우나 또 독일 같은 경우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우수한 학생들을 또 선발은 방식은 달리하고 또 엘리트 코스가 따로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대학이 평준화됐다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엘리트 코스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우수한 인기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뽑습니다. 더 엄밀한 그런 선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 찬성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정부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부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매년 8조에서 9조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예상되고요. 가뜩이나 80% 대학 등록률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데 무상교육을 하다 보면 학령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더 나타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상당 부분 한 15%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대학 등록률이 그랬습니다. 지금 80%.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년 실업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은 다 대졸자 아닙니까? 그런데 졸업생들이 그 학력에 합당한 또 직업을 갖느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손실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많은 대학에 이제 그대로 놔보면 부실 대학이 존재하죠. 부실 대학이 저절로 없어질 텐데, 또 이제 그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부실 대학까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은 만약에 무상교육을 하면 상당 부분 더 심할 것이다. 실제로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이런 대학들이 사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데는 좀 열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무료 강좌를 하면 학생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열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받고 졸업과 연결되고 취업에 관계되는 길을 쓰고 공부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한가 봅니다. 이렇게 공짜라고 그러면 열의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기 돈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미국의 대학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그러한 것들은 유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학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미국 대학이 상당히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죠. 그리고 유럽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지는, 커리큘럼도 늘어지고 퀄리티도 이렇게 상당히 보증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냐, 다 일장일단이 있고요. 또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뭐 80%의 등록률을 높게 가져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가 되는 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보통 교육이나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갔다. 이랬을 때는 세금 투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 대학의 질적 개선을 강화한다면 정원을 갖다가 확 줄여서 뭐 4에서 15% 정도로 다 대학 정원을 사실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 실업도 없어지고 대학의 질도 올라가고요. 경쟁 속에서 소수만 대학을 가야지 우수한 인력이 나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현재 과정에 있어서 뭐 정치인들이 용감하게 대학 정원을 줄인다, 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지금같이 부실 대학을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또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 동결 이런 것은 너무 인기 위주이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고안된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 국립대만이라도 우선 무상교육을 해보자. 거기에 서울대하고 인천대까지 합쳐서 좀 해보자. 이제 국립대만 무상교육으로 먼저 해보자.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기술과 취업 중심인 전문대학만이라도 무상교육을 좀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등록금을 완전히 후불제로 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먼저 등록금을 대주고요.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제 직장이나 소득이 생기면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는 건 아니고 다니게 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받게 하자. 반드시 받아내자, 상환하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빚쟁이로 시작을 하겠죠. 뭐 집 활부, 자동차 활부, 그 다음에 등록금 이전에 냈던 거 다 할부로 갚아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떤 대안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넘쳐나고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반면에요, 대학은 너무 부실하고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꼭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 무상교육을 갖다 실시해야 한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의 정원이 너무 많고요. 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너무 인기 위주로 등록금 동결이나 반값 등록금 미봉책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대학 교육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뭐 대학 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보든지 이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대학에 있어서 대학을 막 지원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